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반전 있는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반전을 좋아하다 못해 많은 분들이 스포일러 조금이라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스포일러를 들어도, 영화 결말을 들어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전계의 3대 고전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 이런 거 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있지도 않아요. 제가 꼽은 겁니다. 나중에 어디서 반전계의 3대 고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꼽은 건데요. 반전계의 3대 고전, 이거 좀 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꼽은 세 작품은 무엇이냐면, 고전이라고 해서 30년대 영화가, 1930년대 영화가 아니에요. 다 비교적 한 20년 전 영화들입니다.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식스센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유주얼 서스펙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이렇게 세 작품을 꼽았는데요. 그 중에서 식스센스하고 유주얼 서스펙트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구가 범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도시전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식스센스를 보려고 그때는 종로 같은 데로 나가서 극장 앞에 줄을 서서 영화를 봤으니까, 지금같이 멀티플렉스가 많지 않았던 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하니까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이,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누구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김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반전으로는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메멘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 작품을 제가 꼽은 이유는 뭐냐면, 반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뒤엎는, 처음 영화가 시작했을 때부터 상당 부분 동안을 관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믿게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마치 부침개처럼 휙 뒤집어 엎는 게 반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패턴을 알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예상하고 있는 반전과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두고 골머리를 썩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입니다. 데비 핀처 감독의 2014년작입니다. 나를 찾아줘. Are you asking me if I killed my wife? Man of my dreams. This man of mine. Kill me. You ever hear the expression, simplest answer is often the correct one? Actually, I've never found that to be true. 나를 찾아줘의 얘기를 하려면 일단 뭐 한 3단 반전이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반전으로 인기 있는 소설이나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전이 마지막에 한 번만 등장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3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 메멘토 이런 영화들은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부침개 뒤집으면 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화 중반쯤에 한 번, 그다음에 또 한 4분의 3지점에서 한 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진짜 이렇게 끝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이 반전 맛집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를 찾아줘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단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줄거리도 아주 조금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반쯤에 굉장히 큰 반전이 한번 나오고 또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결혼 5주년을 맞은 커플이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을 하면 닉 던이라고 하는 벤 애플렉이 연기하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아침 운동을 끝내고 자기 쌍둥이, 일한선 쌍둥이에요. 쌍둥이 여동생이 하고 있는 더 바라고 하는 술집에 갑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여자 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냥 쌍둥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항상 그 빠른 느린 이런 것도 열심히 챙기고 1분 차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위아래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쌍둥이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결혼기념일 아침인데 닉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인데 이 이웃집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남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혀 사이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이 옆집 사람이 닉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뭔가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려주지 않지만 그래서 닉이 부랴부랴 집에 갔더니 거실에 있는 유리로 된 탁자가 산산조각이 나 있고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아내가 바로 이름이 에임이고 로자먼드 파이크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반은 사라진 실종된 아내 에이미를 찾기 위한 닉 던이라는 남편의 악정고투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방송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약간 어떻게 대처를 해야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요령이 좀 부족한 인물로 보여요. 뭐냐면 그 아내가 실종됐으니까 함께 찾아주세요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갑자기 웃는 거예요. 웃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습니다. 그럼 지금 아내가 실종됐는데 웃을 때인가?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와 같이 진행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종된 아내인 에이미의 목소리로 그 내레이션이 되는 바로 에이미의 일기장 내용을 우린 들을 수가 있어요. I'm so crazy, stupid, happy. I met a boy.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데이트를 했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에이미의 일기장 나레이션을 통해서 한 켠에 똑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에이미는 일단 부모님이 작가예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화를 보시다 보면 요즘에 그 어린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에이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작가였는데 바로 에이미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굉장히 큰 스타가 되고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소설가니까 소설을 쓰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에이미였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진짜 딸 이름이 에이미예요. 그 둘이 비슷합니다. 마치 딸 인생을 그대로 소설로 중개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기의 이야기를 소설 연작으로 써왔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또 딸을 위해서 신탁에 묶어뒀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 이야기 속의 에이미는 완벽한 소녀예요. 실제 에이미는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소설 속에 있는 에이미는 공부를 잘해요. 악기 연주를 한다고 치면 악기 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에이미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작품 속의 에이미는 뛰어났어요. 당연히 이 실제 에이미는 소설 속 에이미와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데 그런 시선에도 약간은 질려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때 닉 던이라고 하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잘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뉴욕에서 둘 다 이제 글 쓰는 일을 했어요. 매체 소속으로 글 쓰는 일을 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작품은 진짜 주인공이 누구야라고 하면 저는 2008년 금융위기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영화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어떤 부부를 시험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그 부부가 동시에 실직을 하게 하면 된다. 불경기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불경기니까 다음 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건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작품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질리언 플린입니다. 질리언 플린 자신이 그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원래 일하던 잡지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이야기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실직을 하게 됐고 알고 보니까 에이미의 부모님이 에이미를 위해서 들어두었던 신탁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인 100만 달러 정도를 혹시 인출해서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제 그런 경제 불황 중에 투자 실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이미는 어차피 그게 부모님 돈이니까 라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닉은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집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닉은 일자리를 찾진 않고 계속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게임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닉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은 닉의 결정대로 뉴욕을 떠나서 미주리주로 가게 됩니다. 미주리주 역시도 이제 경제 불황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동네 중심가에 있던 쇼핑몰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쇼핑몰이 망한 거죠. 근데 망한 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게 영화 속에서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닉과 관련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닉이 살인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반쯤에 이미 큰 반전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고 일단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전 있는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만한 이야기고 영화를 보면 볼수록 닉 던이든 에이미 던이든 믿을 수 있나?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의심해야 되는 거지? 대체 누가 진짜를 얘기하고 있고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지? 그 이야기가 헷갈릴 즈음 해서 본격적인 최종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이 작품이 원작 소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질리언 플린이란 작가가 원작이 된 그 소설을 썼고 원작 소설의 제목은 곤 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라진 여자라는 제목인 거예요. 이 소설 구성이 1부 남자 여자를 잃다, 2부 남자 여자를 만나다, 3부 남자 여자를 되찾다 이런 구성이에요. 아마 이 구성만 보셔도 앞으로의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을 듯도 한데 질리언 플린 자신이 직접 이 영화에 각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원작자가 시나리오를 쓴 경우인데 꼭 원작자가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서 영화가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 특히나 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워낙 스릴러로 영화를 잘 만들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 반전과 달라지는 이야기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혼이 쏙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사실 이 영화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쿨걸에 대한 이야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즐기는 털털하게 같이 뭐 스포츠를 본다든가 뭐 같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런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보면 저렇게 어렸을 때 자기 자녀를 등장시켜서 부모가 큰 돈을 버는 경우에 나중에 성장하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이라면 또 이 에이미의 이야기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벤 애플렉이 연기하는 닉 던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살려는 거야?
그래, 당신은 사랑했었지만 우린 서로를 증오하고 조종하고 상처만 주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이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결혼이야. 이 영화는 이제 미국에서 개봉했던 당시에 이제 처음 예고편 나올 때쯤 해서 공개되었던 포스터, 티저 포스터를 보시면 그 증거물 넣는 비닐백에 들어가 있는 반쯤 탄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기장의 한 장인데요. 2012년 7월 5일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남자는 아마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쓰여 있는 쪽지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포스터로 쓰인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이야기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과연 진짜 사건의 내용은 전말은 어떻게 되는가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 관련해서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영화를 극장에서 봤어요. 주말 피크타임에 그때 영화가 재밌다고 해서였는지 일 때문이었는지 혼자 가서 이제 영화를 사람 많은데 앉아서 봤는데 영화 중반에 그 반전이 한복판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때 정말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놀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재밌었고 또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극장을 나오는데 제 뒤에 이제 걸어 나오던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보자고 한 거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